납땜만 할 줄 알면 DIY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지는데, 이렇게 게임보이도 만들 수 있고 UMPC도 만들 수 있고, 일단 시작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대부분 다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시작을 못 하시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맞는 기판에 심심할 때마다 연습하면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쉬워.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그냥 이렇게 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글씨도 만들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대다 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대다 떼기 뭐가 어렵지? 참, 시작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됐다. 납땜 이거 뭐 정말 쉽지.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제 채널을 오랫동안 봐오시던 분들 중에서도 이 DIY를 하고 싶은데 납땜 때문에 선뜻 시작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뭐 저의 경우에는 여기가 제대로 안 됐군요.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입니다. 뭐 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납땜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에 문방구에서 파는 라디오 세트 이런 거 조립도 하고 몇 개월 하고 더 하고 싶어서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든 전기 공작 책, 그게 번역돼서 나온 것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판이 씌워진 이런 맞는 기판이 아닌 일반 기판에 네임펜 같은 걸로 마킹을 해가지고 애칭액으로 녹여서 기판을 만들어서 직접 기판 만들고 뭐 이런 것도 6학년 때 했던 일입니다. 뭐 시작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손재주가 없어, 뭐 이런 분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다 됩니다. 이런 맞는 기판 하나 사셔서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그냥 이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한 번씩은 됩니다. 심심할 때마다 하나도 이렇게 붙지 않고 비슷한 모양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시간 녹이고 떼고 요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납땜 강좌를 한번 했었는데 강좌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이번에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납땜 이전 시간에도 했었지만 2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공구가 필요하겠죠. 뭐 이런 집게손 요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두가 중요하죠. 처음 시작. 저의 경우에는 이거 하코 980입니다. 요거 4만원 초반대 가격인데 뭐 이 정도만 있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UMPC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비싼 거 안 사셔도 되고, 이거 보시면 20W, 50W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용 시에는 20W인데 이 터보 버튼을 누르면 순간적으로 50W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를 1분 이상 쓰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제가 요거 안 누르고 했어도 다 일반적인 납땜은 잘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 라즈베리 파이라든가 이런 기판에서 납을 제거한다거나 그런 포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납을 떼낼 때 솔더 위기라고 하는데, 뭐 제가 지금 납땜한 이 납은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잘 떼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작돼서 나온 기판들에 쓰인 납이 녹는 점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50W로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60W 이상 되는 인두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 인두만 있어도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의 모든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사셔도 되고, 뭐 2만원대 국산 인두기, 뭐 엑소 같은 국산 인두기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뭐 그런 거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납땜을 잘하는 요령 뭐 그런 게 있다면 일단은 꾸준한 연습, 그리고 이제 할 때마다 인두 팁을 잘 정리해 줘야지 또 요것도 납땜이 깨끗하게 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스펀지에 물을 적셔서 하는 방법도 있고 쇠 수세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다 터는 것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스펀지에 물 묻히는 게 더 깔끔하게 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인두 팁도 손상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땜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납의 선택이죠. 제가 사용하는 납, 이 납은 이제 뭐 프로스킷, 뭐 이 제품 뭐 중급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더 비싼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 퍼센트는 이제 주석과 납의 비율입니다. 주석이 63%, 납이 37% 들어간다는 것이고, 요게 조금 더 비싼 제품이고 싼 제품은 6대4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6대4의 경우는 183도에서 190도 사이에서 이제 녹지만, 요거는 뭐 183도에서도 녹기 때문에 6대4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도 녹아서 저처럼 이렇게 저가형 인두를 써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굵기, 저는 지금 0.8mm를 사용하고 있는데 칩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납땜하시는 분들은 0.6mm 정도 그 이하를 쓰시는 게 좋겠고, 전선 위주로 납땜을 한다 그런 분들은 이제 1mm짜리 쓰시면 되겠습니다. 납을 잘 선택해야 납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납의 경우에는 이렇게 플럭스가 포함된 그런 납입니다. 그래서 더 잘 붙게 돼 있고, 잘 안 붙는 납들, 그런 납들의 경우에는 표면이 잘 납이 안 붙는 그런 성분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플럭스를 뭐 솔 같은 걸로 바르거나 아니면 뭐 납으로 이렇게 묻혀서 플럭스를 바르면 훨씬 더 납땜이 잘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납에는 다 플럭스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녹으면서 잘 붙게 되죠. 납땜한 거 이렇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는데, 요거는 이제 아주 저렴한 납이죠. 인두기 사면 같이 들어있는 납들, 요런 거는 보시면 뭐 요런 것도 뭐 잘 쓰면 잘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납땜을 완벽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다른 저가형에 비해서는 좀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네요. 자, 이렇게 납 선택, 좋은 납을 써야 잘 납땜이 된다, 요 정도. 그리고 솔더링 윅도 보여드렸는데 이 정도 납땜은 초등학생분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다 됩니다. 이런 거 쇼트만 안 나게 납땜하면 되기 때문에 쇼트 안 나고, 그리고 적당한 양으로 이 아래쪽에 전선이라든가 전자 부품들이 잘 붙도록 그렇게만 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붙었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떼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쇼트가 나는 경우에는 납이 많이 들어가면, 납을 많이 녹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잘 안 되면은 이렇게 솔더링 윅으로 빨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초적인 거 보여드렸고, 게임기를 만든다던가 노트북을 만든다던가 그렇게 할 때 이제 USB 포트 꼭 필요하죠. USB 포트, 이것도 뭐 제가 항상 영상에서 납땜하는 거 보여드리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전선을 미리 납땜해서 이 안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해서 납땜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자, 이 케이블들, 못 쓰는 USB 케이블 버리지 말고 피복을 벗겨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전선들 잘 추출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저가형 제품, 충전만 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빨강, 검정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 전송이 되는 그런 전선들은 빨, 흰, 녹, 흑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피복 벗기는 거는 이런 커터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저렴한 것들 살짝 납을 묻혀서 여기 대고 이렇게. 그리고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납을 대고 녹이는 것이냐, 녹인 상태에서 대는 것이냐. 자, 저도 요거를 뭐 설명드리기가 딱히 어려운데 그냥 몸에 배서 하는 그런 작업들이라서, 뭐 일단 이렇게 납을 대고 인두로 녹이고 떼고, 납을 대고 녹이고 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선 같은 경우, 자, 이렇게 하고 떼고 약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되고, 만약에 요걸 이렇게 납땜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바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1, 2, 3초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있죠. 전선끼리 납땜하는 거. 전선끼리 꼬아주고, 이렇게 대고 쭉 녹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쭉 녹여주면, 이렇게 되면 뭐 떨어질 일 절대 없죠.
그리고 뒤쪽도 보시면 이렇게 뒤에가 잘 안 돼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뒤도 한 번 더 해주고, 이렇게 만약에 이 케이블이 배터리 케이블이다 그럼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이렇게 꼬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한쪽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자, 충분히 납을 묻혀준 다음에, 너무 또 많이 묻히면 이 피복이 녹기 때문에 적당하게 묻혀줘야 됩니다. 대고 납이 양쪽에 충분히 묻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또 요것도 이렇게 완벽하게 또 잘 붙었습니다. 연기 납땜 할 경우에는 환기를 잘 하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창문 열어놓고 창문 옆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니면 환풍기라도 있으면 돌리면 좋겠지만 그런 시설까지 없다 그러면 정 안되면 공기청정기라도 돌리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납 흡입기도 있는데 사실 이런 제품이죠. 이렇게 뒤에 팬이 달려서 납땜 시 발생하는 연기를 이 필터에다 흡착시켜 버리는 그런 방식인데, 소리가 너무 커서 저는 이거 켜놓고 사용하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정말 너무 커서 이 정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영상은 못 찍겠죠. 근데 영상 찍는 게 아니고 취미로 그냥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공기청정기, 환기 그렇게 다 되면 제일 좋겠죠. 소리가 너무 커서. 그리고 이 댐 납의 경우에는 발암 물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3D 프린터는 확실하게 알려진 발암 물질이죠. 그런데 이 납은 발암 물질은 아니고 장기간 노출 시에 천식이나 그런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암 이외의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직업성 그런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웬만한 DIY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납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납이라든가 인두 어떤 걸 선택하면 될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다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하시면서 익혀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좌긴 하지만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에 했었던 그런 납땜 DIY 키트 하나 가지고 실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땜 연습할 때 저도 초등학교 때 라디오 키트를 한 3-4개 정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문방구 같은 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내 온라인 마켓에도 판매하고 있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 사셔도 되고, 저의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라디오보다는 조금 더 만들기 어려운 전자 계산기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정말 키트 잘 나오죠 요즘엔. 네, 설명서도 있고 전지 2개. 네, 그리고 케이스. 네, 정말 잘 나오죠. 네. 자,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이제 그래도 납땜을 하려면 IC 칩을 납땜하는 것 정도는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정도 간격이면 충분하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그리고 IC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소켓을 꽂아서 그 위에 IC를 꽂는 것이기 때문에, IC는 사실 열에 상당히 약해서 납땜이 서툴러서 조금 장시간 납땜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켓이 있는 이런 제품을 선택해 봤고, LCD 액정도 있고 상당히 재밌는 그런 납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설명서가 정말 잘 돼 있어서 요것만 보고 해도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은 저항이죠. 저항. 단위는 옴, 킬로옴은 이제 1000옴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거는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캐패시터, 세라믹 캐패시터, 요거는 이제 전압을 저장하거나 그런 기능을 하고, 이 IC 칩, 이것은 이제 이 위에 있는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트랜지스터부터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요것들이 여러 개 모인 게 이 IC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부품 중에 이 다이오드는 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진한 쪽이 있죠. 다이오드의 경우는 방향을 맞춰야 되고, 저항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쪽이나 납땜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의 경우에는
이쪽이 같이 붙은 쪽이고 여기가 붙은 쪽입니다. 뭐 요거는 어차피 끼울 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끼울 수 있어서 뭐 상관은 안 해도 되고, 네, 그리고 이 세라믹 콘덴서도 극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해 콘덴서의 경우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해 콘덴서는 사용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도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납작한 게 다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이 방향, 네, 기판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 기판 이 모양대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납땜하는 방법 나왔는데 이렇게 꽉 차게, 부품의 다리인데 기판과 부품의 다리 떨어진 것 없이 꽉 차게 이렇게 납땜해 주시면 되겠고, 모양도 요 모양이 제일 좋다고 이렇게 나왔죠. 보시면 너무 커도 안 되고, 여기 밑에 이렇게 기판 면이 빈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붙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납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키패드가 이거를 오려서 이 안에 여기에 넣는 것 같습니다. 좀 허접하네요. 그리고 기판, 네, 뭐 납땜 포인트가 스위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죠. 뭐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 한번 만들어 보시고 두 번째로 요 전자계산기 도전해 보시면 충분히 실력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거 뭐 빨리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다이오드가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검정색 색깔이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뭐 납땜하기 좋게 적당한 길이로 이 정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짧게 잘라도 안 되죠. 너무 길면 또 보기가 안 좋고. 자, 그 다음에 저항. 이제 저항은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 이 표에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데 색깔도 두 종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K 옴을 보시면 브라운, 블랙, 오렌지, 골드 또는 브라운, 블랙, 레드, 브라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받은 요 세 종류는 이렇게 335옴 1K, 그러니까 1000이죠. 그 다음에 10K 만이죠. 잘 모르겠다 싶으면 테스터로 측정을 해보면 되죠. 자, 0.33K 나오죠. 그러니까 330이라는 거죠. 335. 네, 0.9998K, 그러니까 1K라는 거고. 자, 이거는 10K.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어렵다. 사실 이게 색깔이 이렇게 확연히 띄질 않아서 이런 식으로 테스터를 통해서 저항을 측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기판에 뭐 다 써 있습니다. 네, 여기 넣어 주시고 330. 자, 이렇게 저항까지 완료가 되었고, 세라믹 콘덴서, 그리고 이제 수은전지 홀더, 네,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건 또 납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싹 채워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뭐 부품 거의 다 됐고, 이제 트랜지스터는 또 보시면 숫자가 써 있습니다. 9013, 요 부품은 9013입니다. 트랜지스터도 IC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열에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납땜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850, 750.
자, 이렇게 거의 주요 부품들 다 납땜이 되었고, 이제 제일 중요한 IC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림이 홈이 있는 그림이 이쪽에 있죠. 요거 IC 소켓도 이렇게 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넣으시고, 다른 부품들 때문에 약간 이게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받쳐놓고, 니퍼로 받쳐놓고, 이 부품들이 트랜지스터 때문에, 트랜지스터 뭐 그냥 눕히죠 뭐. 자, 이제 다리가 납땜하기 딱 좋게 되어 있고, 뭐 이 정도 간격의 IC는 정말 쉽죠. 재밌고. 네,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 IC 납땜할 때는 지금 보니까 정말 넓은데, 그때는 요것도 상당히 힘들어서 납이 붙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은 붙을 일이 없죠. 네, 깔끔하게 잘 되었고, 자, 하나하나 완성되는 게 또 재밌죠. 자, 이제 스위치, 자, 스위치 하나씩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납도 상당히 많이 먹네요.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납땜 노가다를 하다 보니까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군요. 네, 속도가 상당히 스피디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빨리 안 돌려도 빠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와, 힘듭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 네, 처음으로 붙었군요. 이 위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 위쪽이 납땜 포인트입니다. 이 위쪽. 이게, 차라리 이렇게, 네, 차라리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납땜이 됐고, 자, 이제 디스플레이 소켓. 자, 뭐 요건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소켓까지 넣었고, 네, IC 칩을 꽂아야죠. 네, 이렇게 IC 칩 파인 부분 이쪽으로. 네, 이렇게 됐고, 이제 디스플레이. 네, 됐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종이 오리기. 네, 요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겠죠. 네, 정말 어렵습니다. 종이 오리기. 네, 실패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고난이도라서 손에 땀이 나지만 정말 납땜에 비하면 너무 힘드네요. 납땜은 정말 쉽죠. 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넣어야 되겠죠. 와, 이게 옆에 조금이라도 이게 여백이 있으니까 안 들어가네요. 와, 정말 고난이도입니다. 최고 난이도의 종이 넣기. 크게 잘라줘야 되는군요. 자, 0. 자,
살짝 네 테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데 다시 또 다 잘라줘야 돼서. 와, 이 번호판 만들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되었고 조립만 하면 이제 되겠죠. 오, 이게 켜지네요. 벌써 자동으로 켜지는군요. 네, 아마도 자동 오프도 있겠죠. 자,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7자리밖에 표시가 안 되는군요. 전자계산기 치고는 이 또각또각 하면서도 디자인도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예쁘고, 만들어 놓고 뭐 예전에 라디오 듣던 것만큼 아주 뿌듯한 그런 전자 공작이었습니다. 모드도 뭐 이렇게 있고, 컬러링 뭐죠 이거는? 아주 어려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10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거. 네, 좋네요. 자, 뭐 이 정도 있고, 지금까지 보시니까 어떤가요, 납땜?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시작을 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어느 정도 대부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런 전자계산기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러고 이제 제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개조 유튜버들, 뭐 국내에는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런 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또 따라 하다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납땜을 또 하고 개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만의 게임기도 만들 수 있고, 네, 물론 이런 게임기들 만들려면 또 중요한 게 배터리 작업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강좌는 예전에 제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게임기, 네, 이런 UMPC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제품 바로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이렇게 작은 거부터, 사실 좀 작은 게 더 어렵긴 합니다. 만들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제품들 만드실 수 있고, 뭐 그 처음은 바로 뭐 이렇게 쉬운 전자 공작으로 시작을 하겠죠. 자, 또 이렇게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시라고 또 제가 이렇게 2개를 준비했습니다. 전자계산기 똑같은 거 댓글로 신청하시는 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그냥 지나가다가 받고 싶어서 그냥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랜덤으로 안 하고 제가 댓글 내용 보고 정말 필요하신 분께 2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댓글 신청하고 잊어버리시는 분들, 뭐 당연히 그런 분들은 이번에 신청하셔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댓글에 내용 적어주시면 재밌는 내용, 또 추천 많이 받으신 그런 내용의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조의 첫걸음인 납땜,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 이렇게 실습까지 해서 누구나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자 수, 이렇게는 언제 되려나.